이번 시간에는 주식 공부 시간으로 어지러운 시장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 하락장 때마다 나의 주식 비중은 불어나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현재의 하락장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최고점과 단 1.6%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하락장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현재 1.6%가 아니고 거의 16% 이상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방향이 아닌 양방향으로 지금 시장을 흔들고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주가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인위적인 시장 개입으로 위에서 잡으면은 떨구고 밑에서 던지면은 또 올려버리고 이것을 계속적으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하나로 시장을 막 흔들고 있는 트럼프죠. 그래서 과거에 대통령이 시장을 흔드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영향을 줬더라도 한 방향으로만 영향을 줬었죠. 이렇게 양방향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는 역사상 처음이다라는 거죠. 그림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최근 한 달 정도의 나스닥 차트인데요. 한 달 전에 22,780 포인트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2,740이죠. 그래서 뭐 거의 차이가 없죠. 거의 똑같은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그간에 이제 등락이 엄청나게 심했고 우리가 체감한 것은 그냥 하락장이다라고 느낄 정도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는 거죠. 그래서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지수는 그대로입니다. 거의 그대로지만 고점에 자꾸 매수를 하게 함으로써 밑에서 손절을 했을 때 큰 손실이 반복이 되게 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이제 주식 오른다 하면은 이 사람이 나오죠. 나와서 중국하고 싸우겠다. 중국을 죽여버리겠다. 요런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또 이제 하락을 하면은 또 스물스물 기어 나와 가지고 중국하고 잘 지낼 거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가증스러운 표정을 짓죠. 그럼 또 시장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들기를 하는 도중에 다양한 소재, 다양한 아이템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중국을 비롯해서 시장이 민감해할 만한 주제만 선택적으로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만들어 놓고 고점 가까이 가면은 희망에 부풀게 합니다. 그리고 저점 가까이 가면은 2월에 그 관세 공포를 리마인드 시키면서 여지없이 던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수차례 동일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고점론이 나오면서 인제 던져야 될 때다. 차익 실현해야 될 때다.'라고 언론에서 이제 뽐뿌를 넣죠. 그러면은 고점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한 1-2주 동안 비정상적인 폭주 랠리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인제 뒤늦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어 이거 뭐지? 여기서 더 가나?' 하면서 인제 포모가 극에 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죠. 그래서 포모는 인제 견디기가 힘들죠. 사실 손실이 난 것보다 포모인 상태로 계속 지속이 되면 이걸 더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게 되면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또 시장 상승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AI 시대는 이제 시작이 불가하다. 요런 얘기가 또 자주 나오면서 투자라든지 뭐 기회라든지 요런 키워드들이 자주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롱 관점을 얘기하는 그런 인제 전문가들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인제 얼마 있다가 트럼프가 갑자기 입을 엽니다. 그러면서 또 지수가 여지없이 밑으로 처박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떤 그 공격의 패턴을 보면요. 이 전공법이 아니죠. '내가 여기다가 포를 쏘겠다.' 하고서 쏘는 게 아니고 항상 시간차 공격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당하는 것은 전공이 아니다. 시간차 공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터가 공을 올려줄 때 공격수가 뜹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트릭 점프죠. 속이는 거고 실제 공격수는 요 뒤편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릭 점프를 진짜 신호로 해석 후에 투자자들이 블로킹을 이렇게 띄웁니다. 그러면은 그 늘 빈 곳을 공격을 한다라는 거죠. 항상 거기에는 요 시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터를 나스닥에 비유를 할 수가 있고요. 요 트릭 점프를 하는 선수는 언론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 공격수는 트럼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강세장 시그널은 전부 현금화 전략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아까 이제 차트에서 보셨듯이 박스권을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고점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약세장 시그널 및 공포 분위기 조성, 요런 이제 얘기들이 언론에서 흘러나오면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박스권상의 단기 바닥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나서 가지고 사익을 위해서 주식시장, 그다음에 암호화폐 시장을 심각하게 교란 중이다라는 거죠. 그냥 교란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심각하게 교란을 하고 있어요. 지금 도를 넘어섰다고 지금 생각이 드는데요. 미국을 위대하게가 아니고 트럼프 가문을 위대하게. 이것이 인제 그의 행보를 설명하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의 장기 스탠스를 가지고 시장 방향에 대한 모든 시그널을 무시하는 편이 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가 매수라든지 분할 매수, 그다음에
비틀리게 대비하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어지러운 시장에 대처하는 법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 속지 두 번 속냐라는 거죠. 지금은 2월 관세 사태로 하락에 대한 방어를 모두 준비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몇 달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락을 할 때,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얼마 기간이 지나면은 반등을 하고, 요런 예상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그래서 이미 V자 반등이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락 쪽으로 계속적인 추매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유동성이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연내 24,000은 이미 예약된 상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마 다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말이 24,000이지 나스닥 기준으로 해가지고 상방으로 5% 정도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저가에 안 살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이유 자체는 현재 대내외적으로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기회를 기다리는 것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시간차 공격에 당하는 거다라는 거죠. 이렇게 어지러운 시장에서 적절한 대응법을 몇 가지를 써봤는데요. 첫 번째는 추세 전환 시 한 번은 역풍을 맞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박스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수 시에는 역풍을 맞았을 때 손실까지 계산해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오를수록 비중을 좀 줄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미래의 수익을 땡겨서 가져오려고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최근에 장세를 보시면요. 모든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한 번씩 시세를 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모멘텀이 다를 뿐이지 전부 다 한 번씩 지금 시세가 나고 있고 다우존스에 있던 뭐 전통적인 그런 주식들도 한 번씩 10% 이상씩 지금 수익이 나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장에는 잘난 주식이 가고 하락장에는 기존에 소외됐었던 그런 주식들이 오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래의 수익을 땡겨와 가지고 뭐 이 종목 저 종목 올라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절실할 때 투자하지 마라라는 거죠. 그래서 돈이 너무 벌고 싶을 때 또는 이제 일확천금이 땡길 때 그때 매매나 투자에 돌입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감정적으로 피크에 달해 있을 때죠. 그래서 감정적인 행동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시장에 갖다 바치는 대부분의 돈에는 간절함이라든지 욕심이라든지 포모라든지 이런 감정이 아주 진하게 개입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심한 투자금이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은 이렇게 감정이 개입된 돈은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돈이 너무 벌고 싶어 할 때는 매매를 멈추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네 번째,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타이밍을 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차트에서도 보셨듯이 지금 현재 시장은 박스권을 못 뚫고 있는 시장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달간의 수익을 오늘 하루 만에 벌려고 해서는 그게 뜻대로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 줍듯이 천천히 시장을 돌아보면서 내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타이밍을 구매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옷을 사러 갔다가 마음에 드는 옷이 없으면 그냥 집에 돌아오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타이밍은 곧 주가하고 연결이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추천주,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이제 추천주를 받으시게 된다면 그걸 이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보초병 뭐 한 주 정도 세워두고 천천히 가격 타이밍을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호흡을 길게 가져가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당장, 이번 주 당장 수익을 내려는 생각은 오히려 손실 쪽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모으겠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굉장히 빠르게 수익이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별로 관심이 없고 천천히 그냥 모으겠다 하는 주식은 타이밍을 내 마음대로, 매수 타이밍을 내 마음대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평단이 낮아지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평단이라든지 뭐 본전이라든지 수익이라든지 다가오는 시간이 훨씬 더 빨라진다는 거예요. 요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시장이나 종목이 그로기 상태에서 어떤 식으로 드라마를 썼는지를 잘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드라마를 보면 항상 정해진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식에도 이런 클리셰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바닥을 찍고 올라와서 뻥튀기를 했던 종목들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오르는 동안에 비슷한 스토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스토리를 알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바닥 매수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에서 어떻게 힘을 비축하고 어떤 식으로 시그널을 주고 어떤 식으로 이제 올라오게 되는지 그런 움직임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오로지 바닥을 긴다는 이유로 그냥 거지 같다 해가지고 발로 차버리는 거죠. 다음 일곱 번째는 우리가 종목을 모르는 게 아니다. 때를 모르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목이라는 것은 늘 차고 넘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르는 종목은 뭐 정해져 있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목이라는 건 뭐 하루, 뭐 일주일, 한 달, 요렇게 이제 쭉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적으로 돌아가면서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를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은 언제 사야 되느냐, 그리고 어떤 식으로 모아야 되느냐, 요거밖에 없다는 거죠. 그 종목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들어가느냐가 매매의 요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언제 치고 들어가고 언제 빠지고 이 타이밍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일상적으로 밥 먹듯이 회사에 가서 일하듯이 이렇게 매매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매매는 정말 해야 할 때만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 진입해야 할 때는 이상하리 많지 욕심이 사라지고 전에 없던 두려움과 경계심이 앞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한 번쯤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수익을 내려고 하면 뭔지 모를 무의식이 나를 이렇게 잡아당기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투자자의 역본능이라고 제가 써봤는데요. 결과로 놓고 봤을 때 수익이 난 종목 같은 경우에 이 살려고 하는 찰나에 이 엄청난 경계심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두 번, 세 번, 뭐 10번, 20번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아예 안 사거나 아니면 조금만 사요. 그런 종목은 높은 확률로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수익을 내려고 할 때마다 어떤 무의식 속에 무언가가 나를 잡아당기는 그런 걸 아마 경험을 해 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매매에 대해서 확신이 드는 순간이 있거든요. 뭔지 모를 확신이 들어요. 그럴 때는 높은 확률로 부러지게 되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만악의 근원은 포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벌어봐야 다음 달에 뱉어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손실이어도 다음 달이면 또 복구가 되고요.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순간의 운보다는 본인의 그릇을 따라서 수익은 채워지게 돼 있어요. 수익이나 손실, 그 등락의 폭에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그릇을 키우는 것은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절제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평단을 맞추려고 하는 노력도 해 보고요. 다양한 인제 스킬이 길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과 비교하는 것은 곧 자신의 그릇마저 깨버리는 그런 행위예요. 그릇이 작으면은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그 그릇에 맞게 매매를 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모라는 것은 결국 아무것도 담을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만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주식 공부 시간으로 어지러운 시장에 대처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